있으면 중간중간 불러주고요. 갑시다. 집합, 전체 집합 U가 1부터 10까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U라는 녀석의 부분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A와 B를 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주세요. 자, 이 문제 별표 치시고요. 원래 이 문제의 풀이는 뭘까? 참고로 이거 수학 할 때 했었습니다. 물론 나랑 수학한 내신 대비 했던 사람들이 여기 없다, 그쵸? 후반부 했고, 그지? 아닌가? 아, 지난해 그치, 후반부 했지. 너 1학년 2학기 기말쯤 왔잖아. 더 뒤에 왔나? 아, 그래?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러면 못 봤을 거고. 어쨌든 자, 갑니다. 요 녀석을 풀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학 할 때 풀던 풀이가 있어요. 수학 할 때 뭐 배웠거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배웠거든. 그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다? 2의 원소의 개수 승계. 즉 U의 원소가 10개니까 그놈의 부분집합 B만 찾는다 치면 2의 10승계. 끝. 알았죠? 그런데 지금 A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 A의 개수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B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1번. B의 원소가 0개일 때. 그때 B를 고르는 방법, A를 고르는 방법, B를 고르는 방법. B부터 고민한다. B. 아무것도 고르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개. 그리고 B의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A의 원소 골라주세요. 2의 0승계. 곱해주면 1. 2번. 이거는 모범 답안 아니다. NB가 1이다. B의 원소가 1개다. 그러면 뭐야? U의 원소 A 곱하기 B, A와 B를 고민을 해보자. B부터 고민을 합니다. 항상. 뭐예요? U의 원소 10개 중에서 하나를 고릅시다. 고른 방법의 수 10시 1. 거기다가 뭐 해주세요? A는 이게 모범 답안이겠다 얘들아. 이게 모범 답안이다. 알았지? 다시 10시 1. A의 원소는 A의 경우 수는 B의 원소가 하나 있으니까 2의 1승계. 세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면 A, B를 고민해보자. B부터 고민합니다. 항상. U의 원소 10개 중에서 누구 2개 고르지? 조합 2. 그리고 A의 원소는 A의 경우의 수는 자꾸 원소래. A의 경우의 수는 2의 원소 개수 2개네 2승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마지막 뭐예요? B의 원소가 10개일 때. 그럼 뭐예요? A 고민하고 B 고민하자. B는 10개의 U의 원소 중 10개를 다 골라야지. A는 B의 원소가 10개네 2의 10승계. 즉 뭐다? 2의 0승. 이 1은 뭐야? 결국 10개 중에 0개 고르는 방법인 거죠. 뭐 나왔어 얘들아? 이항정리 나왔죠? 1 더하기 2의 전체 10승, 즉 3의 10승.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경우의 수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훨씬 쉽게 풀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몇 개가 있어요? 150. 그때 그 속에 B를 넣고 그 속에 A를 또 넣는 거잖아. 그럼 U의 원소 1, 2, 3, 4, 5, 6, 7, 8, 90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너 어디 들어갈래?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짠짠짠짠. 3의 10승. 끝.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수학할 때. 이렇게 풀면 돼. 대신에 서술형에서 나오면은 저렇게 풀어야 돼. 물론 그때는 조합을 몰랐어. 이항정리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원소의 개수가 굉장히 좀 적었죠. B의 원소가 한 끼켜봐야 서너 개. 그리고 서술형으로. 알았죠? 네. 끝.
193번 가. 아니, 2번 있다, 야, 2번. 바로 2번 있다. 아, 자, 얘들아. 방금 문제랑 거의 똑같다, 그치? 맞죠? 거의 동일합니다. 대신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좀 줄었고,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닌 A, B에 대해서 나왔죠. 자, 간다. 그러면 너희들은 똑같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솔루션 2는 이번에는 생략할까? 자, 일단 가보자. 결국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걸 만족시켜야 되거든. 근데 B의 원소가 0개일 때,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까지만 가면 되고. 그럼 여기서는 뭐야? 5개 중에 0개를 고르면 되니? 아니요. 탈락이죠. 왜? B의 원소가 없으면 안 되지. 공집합 아니라 그랬잖아. 여기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 뭐야? 5개의 원소 중 하나 고르기. 그 다음에 A는 무조건 되니? 2의 5승? 2의 1승? 아니요. 2의 공집합 있어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 골라야지 2의 2승 끝이 아니라 공집합 제외 마이너스 1. 끝. 여기는 됐죠?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됐지? B가 0인 거는 안 하면 되고 A가 공집합인 거는 할 때마다 다 제외해줘야 돼요. 자,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2의 1승 마이너스 1에 한 번만 더 쓸게. 똑같이 5C의 1 더하기 2의 2승 마이너스 1에다가 5C의 2 더하기 점점점 2의 5승 마이너스 1에다가 5C의 5 뿅. 여기까지. 자, 가보자. 전부 다 뭐 하면 돼요? 괄호를 싹 다 풀어볼까요? 자, 갈게요. 2의 1승 5C의 1 2의 2승 5C의 2 2의 5승 5C의 5 따로 해놓고 마이너스로 묶어서 뿅뿅 5C의 1 뿅뿅 5C의 2 플러스로 묶자. 마이너스로 묶자. 점점점 5C의 5까지 됐니? 자, 그러면 첫 번째 얘는 뭘까? 아까처럼 이항정리. 근데 뭐가 없어? 0이 없네? 그럼 내 맘대로 0번째 것도 더해주고 나서 다시 빼주면 되고요. 얘는 뭐야? OC로 시작하는 조합들 싹 다 더한 거다. 2의 5승 하고 싶은데 OC에 0이 없지. 역시 OC0을 더해주고 다시 한번 빼주고. 빼준다 해놓고 얘 여기 왜 플러스예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 난 플러스 해줘야지. 그러면 첫 번째 앞에 녀석은 뭐가 됐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은 1 더하기 전체 5승. 얘는 뭐다? 2의 5승.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이라서 둘이 서로 사라짐. 답은 3의 5승 마이너스 2의 5승. 3의 5승은 243. 2의 5승은 32. 둘을 빼주면 211. 끝. 답은 2번. 됐나요? 끝. (193번) 갈게요. 아니, 괜히 지었네. 됐지? 따라락. 이건가? 번호가 안 보여. 되었죠? 갑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는 사실 터프들은 너희들 마플 시너지 해봐서 알잖아. 좀 나이도 높죠. 그래서 사실 주중반 같은 경우는 지금 터프를 좀 많이 못 풀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확통도 똑같아요. 이게 마플 교과서기는 해도 터프는 터프야. 알았지? 마플 시너지의 터프랑 난이도 비슷합니다. 자,
2 곱하기 x 플러스 a의 전체 n승의 전개식에서 n-1승의 개수와 여기까지. 뭐야? 앞에 있는 전부 다 모든 항에다가 얼른 정리해. 석준이. 아직 안 썼어? 2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승의 전체 전개식에서 n-1승의 개수와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전개하고 나면 뒤에 거 전개하고 나면 모든 항에 다 2배 2 곱해야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현재 n-1승의 항의 개수를 찾아가고 싶습니다. n승이네요. 그럼 뭐예요? nc에 n-를 해서 n개의 괄호 중 n-1개를 선택해서 그곳에서는 다 x를 골랐어. x 앞에 붙은 거 없으니까 뭔가 곱할 건 없었다. 그치? 근데 문제는 뭐다? 뒤에 있는 얘가 있네. a 몇 승? 1승까지 해줘야지. 이게 바로 개수죠. 한 번만 더. 뭐예요? 2a nc의 1. nc의 1은 뭐야? 그냥 n이죠. 그냥 2an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전개식에서 n-1승의 개수를 가보자. 자, 뭐야? 일단 뒤에 거는 이항계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앞에 붙어있는 x-1은 지 혼자 다르게 생겼으니까 따로 가야지. 그러면 얘들아, x의 n-1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얘를 전개를 해보면 처음에 x의 n승부터 출발하죠. x의 n-1승도 개수는 일부러 안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쭉 갈 거야. 그치?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얘 찾는 거야? 아니지. 얘까지 전개를 해서 n-1승을 만드는 거니까 얘랑 얘가 곱해져서도 n-1승 되죠. 얘랑 얘가 곱해져서도 n-1승 되잖아. 두 개 다 찾아야지. 그래서 자, x랑 곱해질 때 뭐야? x랑 곱해질 때 얘가 가지고 오는 개수는 없음 1. 얘 개수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가자. 얼마예요? 2 전개 이건 2 없지. 뭐야 그거? nc에 n-2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n-2개면 a는 두 개 선택해야 되겠지. 됐죠? 또는 어디서?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번엔 얘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오네요. 마이너스 붙이자. 그 다음에 얘는 nc의 n-1에다가 a가 하나 붙어 있어야지. 대현이 끝.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nc의 2에다가 a제곱이랑 얘는 n에다가 a가 됩니다. 맞죠? 자, nc의 2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n 곱하기 n-1에다가 나누기 2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na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다? 두 개수가 같다. 태연이 2a는 2분의 n 곱하기 n-1에 a제곱에 마이너스 na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 분모 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양변에 2배 할게요. 그리고 한쪽을 이항 좀 시킬게요. n 곱하기 n-1에 a제곱 2배 했어. 4an 2배 했어. 마이너스 2an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6an 0 그러고 나면은 an 묶어볼까? 남는 거 여기 a 하나 남고 n-1 하나 남고 뒤에는 마이너스 6 남고 그게 0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a는 자연수고 n도 자연수인데 an의 0을 만들 수 있을까? 없지? 이건 신경 안 써도 되죠. 양변 a로 나누고 양변 n으로 나눴다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뭐다? an-a-6이 0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았냐? 괜히 전개했다. 다시 a 곱하기 n-1에 마이너스 6이 0 되는 거, 즉 얘가 6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자, n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2라고 생각하면 얘가 뭘 가질 수 있어? 1 가지고 a는 6 가지면 되죠. 맞죠? n이 2인 거다. 자, 얘가 2가 될 수도 있죠. 얘가 3이면 되죠. 얘가 3이면 되죠. 그때 얘는 2예요.
얘가 6이어도 되죠? 얘는 1이에요. 그러면 A에는 첫 번째 A는 6, N은 2. A는 3, N은 3. 세 번째 A는 2, N은 4. 네 번째 A는 1, N은 7. 되었니? 이렇게 4개의 순서 싹 나오겠네. 그때 A 곱하기 N의 최대값 어디서 나와요? 6, 22. 됐지? 끝. 194번. 난이도가 꽤 높죠? 여기 흰색 부분, 파란색 부분 요거 풀고 있는 여기는 부정방정식이 때문에 수학 하에서 배웠던. 얘들아 22승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24C에 22로. 맞음? 두 번째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앞에 x를 곱해서 22승이 돼야 되니까 뒤에서는 21번째 거를 보면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을 해서 22승이니까 여기서는 20승. 22C에 20. 그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은요. 또 보고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규칙 찾아봐. 24C 22, 23C 21, 22C 20. 앞에 거도 하나 줄고 뒤에 거도 하나 주네. 그런 식으로 예상 가능하니? 어쨌든 마지막 거 보면은 얘는 뭐야? 22승. 지가 22승 만들어버렸지. 그럼 뒤에서는 2C 0으로 가면 되겠네. 자, 그럼 지금 이걸 찾으래. 그 앞에는 3C 1 썼겠지? 자, 여기서 이거 너희들 어떻게 찾을래, 얘들아? 조합을 한 20개쯤 더 하잖아. 그럼 한 2개쯤 되는 거, 23개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더할래? 23개의 조합을 다 더할래? 말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바꿀까요? 자, 첫 번째 녀석 24C에 2. 두 번째 녀석 23C에 2. 세 번째 녀석 22C에 2. 네 번째 녀석 3C에 2. 다섯 번째 녀석 2C에 2. 뒤를 싹 다 2로 맞췄어요.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래도 계산은 다 하나요? 아까보다 심플해지긴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치? 어떻게 하면 돼? 똑똑하구만. 얘는 3C에 3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뭐가 발생해? 앞에 거 똑같은데 뒤에 게 1만큼 차이 나는 조합이 만들어졌잖아. 4C에 3으로 가면 되지. 앞에 하나만 더 써볼까? 뭐 있겠어? 4C에 2 있었겠죠? 맞죠? 그 녀석과 더해주면 뭐예요? 5C에 3 나오죠. 그런 식으로 다 더하면 뭐 나오겠어요? 24 아니지. 25C에 3 나오겠지. 답은 이거야. 알았음? 얼마임? 25, 24, 23 나누기 3, 2, 1 빠빵빵 4. 이것만 계산하면 끝. 답은 2300.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똑똑하구만. 오, 잘하네. 그겁니다. 파스칼 삼각형의 구성식이 튀어나왔죠? 이항정리랑 비슷하게 생긴. 알았음? 조합들 많이 더하기. 자, 그럼 이거 화면은 좀 끌게요. 그걸로 가자. 다시 말하지만 결국 경우의 수 찾기입니다. 알았음?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특강합니다. 아셨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혹시 계약하는 사람? 여기 3명 중에 없죠? 자, 간다. 일단 용어 설명 살짝만 하고 갈게요. 무슨 용어가 등장하냐면 여기 나온 거 시행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사실 이 녀석은 나는 수학학 경우의 수에서 설명하고 온 놈이에요. 처음 듣는 건 아닐 거야. 나 처음인데요 한 사람은 알아 말고는 두 사람은 니들이 기억 못하는 거야. 자, 시행이 뭐예요? 시행이 말 그대로 하나의 행위. 뭔가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면 확률 같은 게 과목을 보면 전부 다 뭐하니? 뭐 예를 들어서 바구니에 과일을 담는다. 선물 상자를 만든다. 반 대표를 뽑는다. 사람들을 테이블에 앉힌다. 원형으로든 뭐든. 맞죠?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등과 같은 그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전부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거나 동전을 던지는 거 그런 행위 하나를 시행을 해요. 물론 지켜야 되는 약속은 있어요. 뭐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차피
너희들이 참고만 하고 있으면 돼서. 알았죠? 알았죠? 그럼 사건은 뭐예요? 시행의 결과를 얘기를 해요. 어느 하나의 결과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들 뭐 있어?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알았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세 개를 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음? 뭐 예를 들어서 소수의 눈이 나온 사건. 4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 이런 식으로. 이해됐음? 그런 것들을 다 뭐라 불러요? 사건이라 불러요. 근데 사건이라는 명칭은 너희들이 앞으로 예전에 알고 있던 명칭 중 누구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실 집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합. 합집합, 교집합 할 때 그 집합. 알았음? 자, 간다. 일단 표본 공간은 뭐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 우리가 어디서 얘기했던 집합에서 얘기했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알았죠? 전체 집합. 자, 넘어간다. 근원사건은 빼고 우리랑 크게 관련이 없고요. 이런 거. 공사건. 사건이 뭐랑 같다 그랬어? 집합이라 그랬지. 그래서 공집합이야, 공집합. 사건의 결과 경우의 수가 하나도 없는 거.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데 10 이상이 나오는 사건. 공사건. 공집합. 알았죠? 자, 여기 더 없네, 명칭이. 그리고 또 몇 가지 명칭이 더 있습니다. 여기 없어가지고 말로만 할게요. 합집합 나와요. 합사건. 알았죠? 교집합 나옵니다. 아, 써줄까? 명칭만 써줄게. 일단 아까 표본공간. 표본공간이라는 거는 이름이 좀 독특하지? 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랑 같다? 전체 집합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자, 두 번째. 아까 뭐 했지? 공사건. 공사건은요? 공사건?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았죠? 합사건도 등장해요. 뭐랑 똑같다? 합사건은 합집합이요. 그 다음에 교집합도 있겠지. 교집합의 이름은요.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여사건도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나는 수학학에서부터 설명해요. 여사건은 여집합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C. 알았음? C승이라 놓을까? 알았음? 끝.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배반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배반사건이라는 녀석의 명칭은 뭐라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냐면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배반이다. 알았죠? 그러면 뭐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소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라고요. 알았음? 끝. 여기까지 명칭 좀 참고하고 갑시다. 그거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확률을 물어보거나 이런 뭐 그는 사건을 뒤에 나오는구나. 뒤에 나오는 녀석을 보면은 뭐 문제를 풀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집합이랑 똑같지? 한번 확인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래서 여기 뭐야? 합사건은 합집합. 곱사건은 교집합. 기호랑 똑같이 나타내고 있죠? 기호를 너희들이 손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집합 때처럼. 알았음? 자, 그 다음에 배반사건 나오고 여사건 나오고 기타 등등등 끝. 됐지? 됐지? 자, 간다. 여기 보면 기호들 어때? 똑같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드물음의 법칙도 쓸 수 있고 4번. 뭐 그런 식으로 기타 등등등 나옵니다. 같은 표현이라서 다 넘어갈게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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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알았음? 자, 이 사건에 대한 용어 설명 문제는 넘어가고 우리는 이제 바로 확률로 갈 겁니다. 확률. 얘들아, 확률에는 너희들 교재 봐봐. 확률의 뜻 하면서 뭐뭐 나와 있어? 확률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뭐 나와 있어? 수학적 확률 나와 있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봐. 뭐 나와 있어? 7페이지에 통계적 확률 나오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뭐 있어? 비하학적 확률이 있죠. 이렇게 총 확률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알았나요?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 너희들이 역시 알고 있어야 뭐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문제의 한 유형일 뿐이라서 뭐 딱히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습니다. 알았음? 자, 간다.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먼저 다룰 거예요. 주로 다루는 게 수학적 확률이겠죠? 자, 뭐 기호로 딱히 자주 쓰지는 않겠지만 P, 뭐 P가 뭐 뭔 약자인지 모르겠네. probability? 뭐 그렇대요. P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A라는 사건의 P, 확률이라는 의미야. A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찾아주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니? 전에 얘기했던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number of, 집합의 원소의 개수처럼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뭐에 대한? 표본 공간에 대한. 전체 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분에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 또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게 바로 확률이에요. 내가 전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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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여기 이건 설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야.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고요. 결국 분모에도 분자에도 똑같이 뭐가 계속 들어간다? 경우의 수. 즉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떤 거 들어가겠어? 수학학 때 배웠던 뭐 합의 법칙, 곱의 법칙, 그리고 순열과 조합,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거 순열, 조합 중에 중복순열, 중복조합,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또 뭐 있어? 그거밖에 없네. 이것들 또 다 들어온다고요. 알았죠? 분모 분자에. 결국 이번 단어에서 수학적 확률 파트가 안 된다. 뭐가 안 되고 있는 거다? 그냥 경우의 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전체 시행이 뭔지를 못 알아본다거나 내가 찾아야 되는 사건이 뭔지를 못 알아본다거나 근데 그 문제보다는 보통 결국 순열조합이 안 돼서 수학할 거 까먹어서 뭐 기타 등등등의 이유일 거예요. 아셨죠? 됐죠? 됐죠? 자, 바로 옆에 문제 풀어보자. 다음 장 4페이지죠? 맞나? 아닌데 6페이지죠? 문제 없네. 자, 계속 설명합니다. 통계적 확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해볼게요. 이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너희들이 많이 만난다, 안 만난다? 지금 만나기보다 나중에 통계 파트에서 더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하는 그냥 확률 파트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알았죠?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기하학적 확률 말고 너희들 교재 통계적 확률. 뭐라 돼 있어? 7페이지에 있었죠? 뭐라 돼 있어요?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을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시행 횟수 n이 하나씩 커짐에 따라 그 상대 도수 n분의 Rn이 일정한 P에 가까워지면 그가 P를 사건 A가 일어날 통계적 확률이라 부른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한 3번 던져놓고 동전을 3번 띡 던져놓고 앞면이 3번 나올 수도 있지. 그치? 3번 정도에서는 앞면이 3번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생각보다 자주 나오겠지. 야, 이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1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한 100번쯤 던지면 100번 앞면이 나올 수 있겠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보통 정말 좀 우연히 많이 겹쳐봐야 한 60번쯤 앞면 나올려나? 100번 던지면? 보통은 50번 언저리쯤 나오겠지. 근데 이게 1000번을 던지고 10,000번을 던지고 100만 번을 던지면 거의 딱 절반에 가깝게 점점 다가가게 될 거야. 맞죠? 물론 딱 100만 번 던졌다 그래서 정확하게 50만 번 나오지만 맞죠? 거의 50만에 가까운 수가 나오면서 확률은 점점 50%, 2분의 1에 가까워지게 되겠다. 그치?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연필로만 끄적끄적 해놔요. 뭐다? N회 시행을 합니다. A라는 사건이 발생 횟수를 뭐라 불러요? Rn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때 우리는 리미트로 설명합니다.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때 시행하는 횟수 n 중에서 발생하는 횟수 r의 n승이 있죠. 그 녀석은 뭘 향해 다가간다? PA. 뭐? 수학적 확률을 향해 다가간다. 이 얘기야.
이걸 어디다 써먹냐면 얘들아, 수학적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 보통은 다 수학적 확률을 물어보겠지만,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디 섬에 하는 복권이 있다. 우리가 그 복권의 확률을 알아? 당첨 확률? 모르죠. 정해져 있냐? 모르지. 긁어서 나오는 확률. 맞죠? 그럼 뭐 해야 돼? 복권을 뽑아보면서 아, 이런 확률이겠네 라고 예상을 해줘야지. 우리가 계산을 하겠지. 실제로 추첨을 해보겠죠. 복권을 막 추첨을 해봅니다. 그게 한 3개 뽑아서 안 나온다고. 그래서 확률이 0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100번 뽑고 10만 번 뽑고 1000만 번 뽑아보면서, 즉 무한대로 뽑는 횟수를 늘려가면서 아, 그 중에서 몇 장이 당첨이네. 이런 식으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겠지. 그 데이터는요, 너희들한테 줍니다. 우리가 지금 수투를 푸는 게 아니잖아. 리미트를 풀 일이 있겠어? 아니요. 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아, 이거분의 이거를 수학적 확률로 사용하면 되겠네. 계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률이야. 문제를 보면 나중에 이런 거 나와. 길거리에서 임의의 사람들을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가 다음과 같다 하면서 표를 주든 데이터 값을 주든 쭈르륵 줄 거예요. 이때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여자의 비율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올 거야. 그러면 전체 10,000명 중에 100만 명 중에 안경 낀 여자들의 사람 수, 그거를 확률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단원입니다. 이 유형입니다. 알았죠? 별거 없죠?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기하학적 확률은 문제 풀면서 바로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면은 오늘 바로 문제 풀 거예요. 한 것 없죠? 이게 답니다. 알았지? 딱 확률 파트 설명해봐. 2장이 다예요. 이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개념 노트거든. 여기에 지금 이 3개 다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여기에 유형 몇 개만, 어려운 고난도 유형 몇 개만 설명해놓고 끝이야. 설명할 거 없어요, 이제.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확률 파트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하고 넘어간다 그랬지. 자, 간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뭐 해볼까? 변형 문제 205번 가볼까? 자,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횟수를 각각 A, B라고 합니다. 그때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합을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확률을 찾으세요. 자, 뭐야? 시행과 사건을 경우의 수 파트 풀 때 내가 이랬던 거 기억나? 자, 여기 끊어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면 뭐야? 13시 3이다, 그치? 그런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다, 그치? 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그 끊었던 거기까지가 사실 시행이에요. 그래서 시행을 계속 연습시켰던 거야, 너희들한테. 시행의 경우의 수. 자, 뭐야? 2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눈까지, 여기까지. 뭐야? 시행이지.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36개지 뭐. 끝. 됐죠? 됐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그게 아니잖아. 뭐 하래?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짝수가 되는 확률을 찾으래. 그 말은 얘네들이 둘 다 짝짝이거나 또는 홀홀이거나. 맞죠? 근데 제곱을 해서 짝수다? 원래 A도 짝수다. B의 제곱도 짝수다? B도 짝수다. A, B가 둘 다 짝짝 나오는 경우의 수. 또는 제곱해서 홀수면 홀수였던 거지 뭐. 맞죠? 자, 그래서 뭐다?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둘 다 홀, 둘 다 짝. 짝부터 할까? 둘 다 홀. 당연히 또는이니까 더하기로 들어가면 되지. 됐음? 자, 둘 다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뭐예요? 첫 번째 주사위도 짝수 3개. 두 번째 주사위도 짝수 3개. 3 곱하기 3, 9. 홀수도 3개, 3개, 9. 끝났어요. 36분의 18. 답은 2분의 1. 태연이 어때요? 정말 쉽죠? 쉽지예요. 이런 식으로 분모 문제와 경우의 수를 채워달라고. 근데 지금까지의 경우의 수는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경우의 수지. 수학 하 때 나왔던 경우의 수지.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슬슬 뭐 나오기 시작하겠어? 그냥 순열, 그냥 조합. 이웃하는 것이 있는 순열,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순열. 그리고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등등등 나오고 또 뭐 나오겠어?
그냥 조합 나오고 중복 조합 나오겠죠. 그 순서대로 그냥 싹 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집 보면 고3 거 마플 시너지 보면은 확률과 통계 굉장히 문제집 두껍거든요. 실제로 배우는 내용은 다른 과목보다 뭐 엄청 적습니다. 너네가 어느 정도로 확률과 통계가 할 만한 게 적은지 체감을 못 하잖아. 책 두께 보면 생각보다 많이 두껍거든. 근데 있잖아, 잘 봐. 너희들 수투 설명하지, 내가. 수투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가 이만큼이에요. 이게 다 개념 정리해 놓은 거거든. 확통 두께 볼래? 이거야. 보이냐? 두께 차이 보이냐? 이게 다예요. 근데 교재 두께는 실제로 비슷하다고. 왜? 너무 많은 유형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 그냥 순열 가지고 경우의 수 찾기, 확률 찾기. 조합 가지고 확률 찾기, 중복순열 가지고 확률 찾기. 뭐 같은 걸 싣는 순열 가지고 확률 찾기, 원순열 가지고 확률 찾기. 이걸 다 나눠놨거든. 마프 시너지 같은 문제집 보면. 오케이? 그래가지고 문제의 양이 많은 것뿐이니까 알았음? 그것만 너희들이 연습만 주구장창 많이 해주면 확률과 통계는 생각보다 금방 점수가 뛰어 올라갑니다. 자, 요즘은 확통은 문과들만 하는 경쟁이니까 더 쉬워지기도 했겠지만 예전에 공통과목인 시절에도 있잖아. 평소에 너희들로 치면은 수학 1이나 수학 2에서 자꾸 막 2등급 정도밖에 못 5등급 정도밖에 못 봤던 학생들이 이과랑 문과랑 같이 치는 그때 시절에도 문과 학생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1등급 찍고 전교 2등 찍고 3등 찍고 하는 애들 진짜 많았어. 알았죠? 너희들도 확통 얼마든지 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과라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었거든. 확통은 당연히 수학은 수학이고 당연히 이과들이 더 잘해요. 근데 문과들 중에 뛰어 올라가는 애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문과들끼리의 경쟁이다. 수학이 좀 약했던 친구들끼리의 경쟁이다. 너희들 얼마든지 다 1등급 받을 수 있어. 오케이? 알았죠? 뭐 로또 같은 운빨은 아니니까 너희들이 노력하는 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열심히 해봐요. 확통. 알았죠? 고3 때 1등급 찍어야지. 자네들. 자, 어쨌든 계속 넘어가 보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사실 개념 설명할 만한 게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개념 익힌 3번 봐봐. 자, 12페이지 가본다. 봐봐. 개념 익힌 3번 거기 17번 문제 괄호 17번 위에 뭐라 돼 있어? 순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 보여? 자, 옆에 페이지 봐봐. 개념 익힘 4에 뭐라 돼 있어?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구하기 보여? 다음 장 넘어가 봐. 뭐 있어? 개념 익힘 5번. 제일 위에 줄에 중복순열을 이용한 확률 보이지? 그 옆에 개념 6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확률 보이지? 이런 식으로 쪼개놨다고. 마플 시너지도 싹 다. 유형들을 싹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왜 이렇게 해놨겠어? 귀찮게. 예를 들어서 유형 개념 익힘 5번까지는 잘하는 친구가 개념 익힘 6번이 갑자기 안 되는 사람 있겠지. 그 사람은 뭐 하란 얘기야? 중복순열 공부하러 가란 얘기야. 그렇게 쪼개놓은 거니까 마플 시너지가 귀찮다고 하지 말고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너희들이 뭐 해주세요?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풀고 잠깐만 쉴까? 아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 문제 푸는 거는. 그래서 여기는 진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 겁니다. 알았죠? 자, 가자. 지금 이거 217번 풀어보시고요. 220번 2개 있죠? 2개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235번 풀어보시고요. 3개. 그러니까 너네 확률 이거 그거 받아야 되지. 프린트 받아야 되지. 답지 해설지. 갑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확률이라서 어렵다는 느낌 안 들죠? 그냥 경우의 수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계속 해줘야 되는 건 뭐다? 시행이 무엇이고 사건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거. 그래서 분모 문제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들을 찾아내는 거.
새 학생이 217번 새 학생이 이번 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중에서 각자 의미로 하루를 선택해서 연극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 새 학생 중에서 같은 날에 연극 공연을 보는 학생이 없을 확률은 자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여기까지 날짜 고르는 거 맞죠? 첫 번째 학생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6가지 두 번째 학생 날짜 고르는 경우의 수 6가지 세 번째 학생 날짜 고르는 수 6가지 666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맞나요? 분해 이 세 학생 중에서 뭐 하래? 같은 날에 연극 공연을 보는 사람이 없을 확률 뭐? 다 다른 날 맞지? 그럼 뭐 해주면 돼? 6개의 날짜들 중에서 3개를 골라서 고른 녀석들을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중복해서 뽑으면 절대로 안 되겠네요. 그리고 뽑아서 나눠주기까지 해야 되네. 순열. 끝. 됐음? 어떤 거예요? 답은 그래서 666분의 654. 됐죠? 약분 9분의 5겠네.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입니다. 다음 220번 가보자. 바나나 6개의 문자 BANANA를 뭐 한대요? 일렬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가 시행이겠네. 맞지? 일렬로 나열합시다. 뭐 해주면 돼요? 그냥 다 다른 문자였다면 6팩하고 끝났겠지만 지금은 A가 2개, 3개다. N이 2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 뭐예요? 6팩 끝이 아니라 똑같은 거 N 2개, A 2개. 이게 전체 경우의 수. 맞죠? 분해.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뭐 하세요? N은 이웃시켜주세요. 그럼 N들은 뭐 해주면 되고? N들은 묶어주고, 남아있는 놈들 3개지. 뭐 해주면 돼? 나열해주면 되겠네. 몇 개처럼 보여? 5개처럼 보이죠? 근데 A가 3개가 똑같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5팩 나누기 3팩. 근데 여기서 원래는 곱하기 있다. 뭐? N들끼리 나열하는 거. 만약에 이게 여자들은 이웃 뭐 이랬다면은 2팩 해줘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N들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냥 1이겠죠. 왜? 똑같은 N이니까 N은 이렇게 있든 구분이 안 된다. 그쵸? 끝. 생략.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됐죠? 넘어간다. 다음. 235번. 2번 할까 말까? 이거 안 해도 되겠죠? 풀 수 있겠지? 자, 235번 가자.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8개의 점이 놓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 삼각형이 둔과 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찾아주세요. 뭐야? 원 위에 있는 점들 가지고 골라서 삼각형 만들기. 수학 학거네요. 그냥 조합. 맞냐? 원 위에 있는 점들 중 몇 개 고르면 된다? 3개를 고르면 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8C의 3. 전체 경우의 수. 되었죠? 그리고 내가 찾고자 하는 게 뭐다? 둔각이 되는 거. 얘들아. 예각도 물어보고 둔각도 물어봅니다. 예각도 물어보고 둔각도 물어봅니다. 뭘 기준으로 생각해줘요?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해주세요. 직각을 만들려면 뭐 하면 돼? 질은 반드시 골라주면 되고 나머지 점 하나만 골라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진다고 했지. 예각은 그보다 조금 좁혀주면 되고요. 둔각은 조금 더 넓혀주면 돼요. 둔각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죠. 맞죠? 노란색은 약간 뭐랄까?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짧은 거. 빨간색은 요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짧은 거. 맞지? 맞지? 그러면은 요 점 하나 골라주면은 나머지 2점 자동이지. 노란 거. 이 점을 고르는 방법에서 몇 개? 8개. 빨간 거 8개. 파란 거 8개. 24개밖에 안 돼요. 됐음? 노란색 모양 8개, 빨간색 모양 8개, 파란색 모양 1개. 8개. 88, 24. 되었나요? 오케이, 끝. 어때요? 쉽죠? 계속 하는 얘기가 뭐다? 다 조합입니다, 조합. 알았지? 그래서 위에 있는 이름 보면은 뭐 무슨 확률,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 그 다음에 뭐 중복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 등등등등등등 다 연습해보면서 자
내가 지금 중복순위를 잘 안 돼 하는 것들은 중복순위를 연습하라고 다시 돌아가세요. 알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뭐예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지운다. 얘들아, 주머니 속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대. 10개.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대. 됐죠? 흰 공이 몇 개 있고 검은 공이 몇 개 있어요? 그걸 몰라요. 수학적 확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열심히 뽑아보는 거야. 몇 개인지 모르는 상태로. 주머니 속에서 2개를 꺼내보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무한번 한다는 얘기죠. 맞죠? 2개씩 뽑는 시행을 시행해서 뭐였다?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3번에 한 번꼴로 뭐라는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확률인 거지. 맞지? 뭐다? 통계적 확률인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수학적 확률을 찾아주세요. 됐음? 가져다 쓰세요. 가자. 2개가 모두 흰 공이 되는 수학적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흰 공 몇 개? 몰라. N개라고. N개 중에서 2개가 다 튀어나오는 확률. 그게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어때요? 쉽죠? 됐죠? 끝! 계산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나누기 2 곱하기 1이 있는데 위에도 있으니까 약분했다 칠게요. 끝났죠? 오케이. 30분의 n 곱하기 n-1이 1이다. n 곱하기 n-1이 30이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 풀고 있으면 환장하죠? 수학 할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그냥 가세요. 이런 경우. 이웃하는 2개의 자연수 곱해서 30. 6, 5, 30이잖아. 큰 놈이 6, 작은 놈이 5. n이 6이라는 얘기죠. 흰 공 몇 개? 6개 끝. 대안이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됐냐? 수학적 확률의 값을 주는 겁니다. 통계적 확률을 통해서. 별다른 게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도형에서 확률 구하기. 다른 말로 이거 아닌데? 여기 있을 텐데. 맞네. 왜 내가 적혀있는 이름이랑 다르지? 번호도 다르고. 이게 14번인데 13번을 못해놨구나. 자, 도형에서 확률 구하기. 다른 말로 뭐예요?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알았나요? 자, 기하학적 확률은 말 그대로 넓이, 길이 같은 그림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보기 들어봐. 근데 정사각형 내부에 임의로 점 P를 잡을 거예요. P는 무한계입니다. 무한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다 P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맞죠? 무한계의 P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수를 가지고 구할래? 못 구하지. 그래서 P가 있을 수 있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간다. 예각이 되거나 둔각이 되는 걸 찾아주세요. 아까도 했던 얘기야. 예각과 둔각을 모두 다 물어보든 예각만 물어보든 둔각만 물어보든 너희들은 뭘 생각하세요? 직각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얘들아. P를 찍음으로써 삼각형 ABP가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P가 2위에 있으면 돼. 일단 2위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2위에 있는 건 상관없어요. 다 P입니다. 직각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2위에 있어야 돼요. 알았냐? 왜? P가 여기 놓이면 내가 지금 뭐 그렸어? 반원 그렸잖아. 반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무조건 90도잖아요. 맞나요? 자, 빗금친 부분을 말하는 게 지금 빗금침 이 안에 있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일부러 너희들 잘 보이라고 얘기한 거다. 다시 한번. 직각이 되는 거는 뭐다? 여기 위에 있거나 여기 위에 있거나 반원 위에 있거나 반원 내부가 아니라 내가 아까 내부라고 말을 잘못했나 혹시? 반원 위에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노란 색깔로 내가 선으로 표현을 한 얘네들이 뭐다? 직각이 될 수 있는 P의 위치들. 확률은 얼마예요? 0. 왜? 넓이라고 했잖아. P는 전체 이 사각형의 넓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직각이 되려면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넓이 얼마예요? 0이잖아. 가로가 0이니까. 여기 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넓이 얼마예요? 넓이 0이죠. 왜? 가로가 0이니까. 선 위에 있어야 돼요. 원호. 넓이 얼마예요? 0이잖아. 왜? 폭이 다 0이니까. 맞죠? 그래서 직각은 확률을 못 물어봅니다. 자, 대신에 어디? 둔각을 물어볼 수 있어요. 예각을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예각은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돼요. 둔각은 어디로 가면 돼? 여기로 가면 됩니다. 끝. 하나만 구할게요. 답은 1 곱하기 1분의 위에는 뭐예요? 반원의 넓이. 얼마야? 파이 r 제곱에 곱하기 절반. 대현이? 대현이? 문제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반지름이 1이 아니구나.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그죠? 2분의 1의 제곱에 반원. 답은 얼마? 8분의 파이. 파이가 대략 3.14니까 확률 나오는 거죠. 대현이? 둔각은? 분자에 있는 녀석을 1-8분의 파이로 잡으면 되죠. 대현이? 대현이? 오케이, 끝. 다음. 끝났어요. 어디로 가냐면 40페이지 가봐. 그 뒤에 뭐 있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있어요. 덧셈 정리하러 갈 거예요. 뭐 있어요? 아니요, 뭐 없어요. 덧셈 정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 그대로입니다. 알았죠? 충분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보기 들어봐요. 확률에는요, 무엇이 존재하냐면 덧셈 정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얍.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사건이라는 단어는 뭐랑 동일한 단어였지? 집합이라 그랬지. 맞죠? 어떤 사건의 확률은 뭐랑 같았지? 아, 경우의 수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았습니다. 원소의 개수라고 하면은 유한집합에 해당하는 거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공식 기억나나요? 그거랑 동일. 물론 유사한 거지. 얘는 경우의 수고 얘는 확률에 대한 얘기니까. 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 부르던 그 공식의 이름은 기억나? 공식 거예요. 뭐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 교집합을 뺐었어요. 기억나요? 그걸 이제 양면을 뭐로 나눠요?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덧셈 정리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뭐? 확률의 덧셈 공식은 결국 n분의 n. 근데 분모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뭐야? p지 확률. 합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아니 뭔 소리야? 확률이 나와요. 뭐예요? 얘도 뜯어주면 결국 다 p로 바뀌는 거야.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마이너스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AB의 곱사건의 확률. 끝. 여기까지. 이게 덧셈 정리입니다. 굉장히 쉽죠? 끝났어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확률의 덧셈 정리 끝났어요. 나머지 것들은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그냥 단순 계산형 문제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또 미친 듯이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곱셈 정리가 없지? 이름이 갑자기 바뀌네. 아, 여기로 해놨네. 아, 여기 이렇게 놨구나.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 몇십 문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기억을 하자. 너네 여집합의 경우의 수 기억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억나? 또는 여사건의 기억나? 예를 들어서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찾는 게 아니라 전체 해당 경우에서 뺀 거 기억나? 자, 다시 한번.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는 NS라 부르죠. A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A라 부르죠. 그러면 A 여사건의 경우의 수가 맞죠? 이 녀석을 뭐 해봐? NS로 나눠봐. 둘 다. 그럼 뭐 나와? 확률 나오고 확률 나오는데 얘는 1이고 얘는 PA야. 그래서 확률을 덧셈 정리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사건의 확률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PA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뭐예요? 1에서 PA를 뺍니다. 1이 뭐다? 전체 확률이라고 보면 돼요. 100%. 1분의 1.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서. 알았죠? 그래서 모든 확률들은 뭐보다 1보다 작게 나오고 있는 거고. 양수로. 알았음? 끝. 더 이상 설명할 만한 게 진짜 없어요. 또 뭐 하고 있어요? 덧셈 정리.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너희들이 설명에 필요한 유형이 있을까? 자, 291번 풀어보시고요. 297번 풀어보세요. 하나 더 할까? 294번 풀어보세요. 297번도 푸시고요. 그 다음에 301번 풀어볼까요? 기기. 자, 291번입니다. 아? 왜 끝까지 넘긴 거야? 아, 덧셈 정리였지. 요번 숙제가 너네들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는 있다. 이걸 왜 켜? 왜냐면 너희들이 뭐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면? 경우의 수가 안 되면. 알았죠? 컴퓨터 너무 느려, 요즘. 가지. 291번. 이렇게 넘어가. 두 사건의 비에 대하여 A 교 B는 3분의 2 곱하기 PA, 5분의 2 곱하기 PA, PB라고 할 때 블라블라를 찾아주세요. 자, 분모는 뭐예요? PA 교 B. 분자는 뭐예요? PA 합 B. PA 합 B 찾으러 가볼까? 어떻게 찾으면 된다? PA에다가 PB에다가 마이너스 PA 교 B를 하시면 됩니다. 맞죠? 됐죠? 예. 근데 PA 교 B가 뭐라 그랬어? 3분의 2 PA이자 5분의 2 PB래요. 얘들아. 그럼 둘은 무슨 관계 있는데? PA와 PB. 왜 둘이 같잖아. 양변 2 나눠주고 양변을 몇 배? 뭐 예를 들어서 5배 해주면 3분의 5 PA는 PB 아니냐? 맞죠? 됐죠? 가자. 끝. 뭐가? 전부 다 PA로 고쳐봐. PA는 PA요. PB는 3분의 5 PA요. PA 교 B는 3분의 2 PA요. 이게 A 합 B입니다. 끝. 그러면 뭐니까? 2 PA니까 계산하자. PA 교 B는 3분의 2 PA요. 맞지? PA요. 분자는 2 PA요. 와. 약분 답은 3. 끝.
됐지? 오케이? 그냥 뭐 하라는 얘기야? 그냥 뭐 약간 연립 문제인 거고 이 공식 너네가 만들 수 있니를 물어보는 것뿐 별다른 거 없죠? 그렇죠? 그냥 공식을 쓸 수 있니? 물어보고 답니다. 다음 294번 가보자. A, B는 뭐래요? 서로 소래요. 배반 사건이잖아. 배반 사건의 정의 아까 내가 서로 소라고 얘기했죠. 자, P, A 합 B를 구해주세요. 또 A 합 B 물어본다. A 합 B는 뭐야 얘들아? PA 더하기 PB에서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PA 급 B를 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얘들아 배반이잖아. 얘 얼마겠어? 0이지 뭐. 배반이잖아. 교집합 없잖아. 맞죠? 그럼 확률도 없잖아. 대현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자 얘들아 우리 결국 이런 것들 막 찾아가세요 할 때 뭐 했어? 경우의 수 파트에서 계속 우리 벤 다이어그램 그래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3개고 A의 원소가 있고 B의 원소가 있고 A 겹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6개가 있다. PA의 원소가 12개라고 하면 여기도 6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갔던 거 있잖아. 그랑 똑같아. 대신에 전체 집합에 해당하는 게 표본 공간 S로 바뀌어 있는 것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1을 맞춰주시면 돼요. 1. 확률로 쓰고 있는 거야. 이 안에 들어가는 칸들은 전부 다 뭐야?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입니다. 전부 다 1보다 작은 어떤 양수 또는 0이 나와야 될 거야. 맞으면 1보다 작은 수. 그리고 더해주면 싹 다 더해주면 1, 4개. 갑니다. 뭐 하래요? A의 여집합을 먼저 갈래? 아니지. 이게 더 빠르지. 자 얘들아 여기가 어디야? A가 아니다. A는 아니야. 근데 B야. 어디야? 여기네. 여기에 몇? 4분의 1을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부분으로 4분의 3을 맞춰주면 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그래 뭐 공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 A가 아닌 놈이 3분의 1이다. 그 말은 뭐야? A는 3분의 1한 놈이지. 됐죠? 됐죠? 여기를 통째로 합쳐서 3분의 2가 됩니다. A가. 야 그럼 끝났다. 뭐? A 합 B는 뭐 하면 돼요?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어졌죠. 벤 다이어그램 다 나왔죠 그냥. 뭐예요?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끝. 됐음? 됐냐? 예. 그래서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할 때 NS 다시 좀 지울게.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에 공식을 쓸 수 있다면 쓰고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쓸 수 없다면 쓰지 말라 그랬어. 이것도 사실은 아까 내가 공식을 처음에부터 쓰고 시작했다. 그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맞죠? 요것만 가지고 끝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얘들아? 배반이었잖아. 나 벤 다이어그램 잘못 그렸잖아. 왜 아무도 말 안 했어? 물론 답에는 지장이 없겠지만 뭐예요? 얘가 지금 A가 아니면서 B인 거 그냥 뭐야? B가 4분의 1이라는 얘기지. 맞죠? 네. 그리고 A가 아닌 게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3분의 2인 거는 그대로고 둘이 합집합이니까 답은 3분의 2 더하기 4분의 1 하면 돼요. 알았죠? 식으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음. 벤 다이어그램만 잘 그리면 됨. 똑같다. 자, 그 다음 297번 가보자. 이번에도 뭐예요? A, B가 서로 배반이래요. 이 벤 다이어그램 다시 써야지. 자, 간다. 그리고 합집합이 2분의 1이다. 아, 얘 N, PA랑 PB를 더하기만 하면 뭐예요? 2분의 1입니다. 자, 간다. 끝.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가 없었네. 써보고 나니까. 얘들아. 지운다. 봐봐. 이거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색이랑 달라? 어디에? 왜 이렇게 돼 있지? 일단 무시할게. 일단 저걸로 2분의 1로 풀어보고 안 되면 3분의 1로 바꿔서 답면 되지 뭐. 보기들은 똑같잖아, 그지? 아마 이게 맞을 텐데, 이거는 오탄 것 같은데, 그 위에 3분의 1 그대로 복사해와가지고 바꿔 써야지라고 해놓고 위에 문제는 똑같이 그대로 남겨둔 것 같지? 개념 이렇게 5번이래. 이 2분의 1이 맞을 거예요.
알았죠? 고치세요. 297번. 2분의 1로 고치세요. 자, 간다. 얘들아,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무슨 문제인지 알겠어? 읽어볼까? 합을 줄게요. 곱의 최대를 구해봐요. 무슨 말이야? 산술기하 확률이잖아. 산술기하잖아. 물론 이렇게 해도 돼. 거기 잠깐만 들어볼래? 얘들아. 얘를 x 더하기 y라고 생각해봐. 얘를 x 곱하기 y라고 생각해봐. x 더하기 y가 2분의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지. 집어넣어주면 x에 대한 2차 함수 나오겠지. 2차식. 거기서 최대값 찾으러 가면 된다. 알았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산술계의 가장 기초 문제잖아. 그럼 뭐예요? 합은 커가 나갔죠. 뭐보다? 2루트에 둘이 곱한 놈보다. 그럼 답 나왔잖아 이미. 산술계가 훨씬 쉬우니까 당연히 산술계를 쓰는 게 정답이겠죠? 양면을 2로 나누면 4분의 1이고요. 양면을 제곱해주면 얘는 16분의 1입니다. PA 곱하기 PB. 그래서 곱은 1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가장 큰 값은 4번입니다. 4번. 됐나요? 끝. 이거는 3분의 2는 말이 안 되네. 루트 나오니까. 됐죠? 끝났어요. 어때요? 정말 쉽죠? 산술계를 썼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지 확률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맞죠? 됐어. 재미가 없어. 너무 시간이 끝났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요. 두 단원입니다. 베이직과 노말만 풀어오세요. 알았죠? 베이직과 노말만 풀어오세요. 아니면 나는 터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베이직을 빼고 노말과 터프만 푸세요. 터프도 질문을 받을게요. 다음 시간. 터프 해보고 너무 모르겠다 싶은 게 많다 싶으면 차라리 베이직을 풀어. 알았지? 알았지? 베이직 노말 또는 노말 베이직. 뭔 소리야? 노말 터프. 두 단원 다. 알았지?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잘들 가요.